조이 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웃는 날 되세요. 전과자 남편의 향기로운 삶입니다. 전과자 남편의 향기로운 삶. 32해가 저물어가는 11월의 어느 날 또 중매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36살의 총각으로 도시가스 설비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흠이 있다면 교도소에서 10년을 살았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사람을 소개받는 것에 분개하여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한 생각이 들어 많이 울었습니다. 여고를 졸업하고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제법 홀로서기에 익숙해진 28 시절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어머님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음의 등불이었던 어머니마저 돌아가신 그때부터 제 마음의 문을 닫았는지도 모릅니다. 주위에서 중매할 테니 결혼하라고 이야기가 많았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친정 오빠의 친구인데 20대 젊은 나이에 실수로 교도소에서 고생을 했다면서 결혼하면 정말로 행복이 보장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중매쟁이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유를 갖고 생각해 보고 싶었고 또 나름대로 그 사람에 대해 떠올려 보았습니다. 도대체 감옥에서 10년씩이나 보낸 사람은 어떻게 생겼으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혹시 몸은 외계에서 온 ET처럼 생긴 것은 아닐까? 마치 저는 어린아이처럼 궁금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아니야. 세상과 두절된 두꺼운 벽 안에 갇혀 살았으니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는 측은한 생각이 들면서 호기심이 발동하여 그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했답니다. 막상 만나고 보니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건강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6살의 젊은 나이에 건달 세계에서 저지른 실수로 10년이란 세월을 묻어두고 살아왔다는 생각을 하니 가엾고 불쌍했습니다. 그의 젊은 날의 청춘은 어디 가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저는 그를 위로하고 의지해가며 살아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제 나이 33살과 37의 그이가 결혼을 결정했을 때 또 한 번의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워낙 가진 것이 없었던 그이와 저는 그나마 여동생이 결혼할 때 도움을 주고 보니 그야말로 빈 털털이었습니다. 불편한 대로 결혼식을 올리고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루는 저녁 식사 때 밥을 남기길래 어디 아픈 데라도 있느냐고 물었더니 집에서 먹은 것은 조금만 먹고 밖에서 사 먹는 것은 돈을 주고 먹는 것이니까 남기지 않고 다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생활비가 적게 든다나요? 또 버스를 갈아탈 때는 한 번만 타고 나머지는 뛰어서 출근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콧등이 찡해 왔답니다. 절약하기 위해 노력하는 남편. 아마 돈을 받고 하는 일이라면 남의 집 화장실 구덩이라도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과거에 같이 어울렸던 사람들이 흑투성이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그 일을 보고 고생하지 말고 같이 시작하자고 권할 때도 남편은 과감하게 뿌리치며 지금의 생활이 가장 행복하다고 이야기한답니다. 흐트러짐 없이 열심히 생활하는 저의 남편은 그렇게 좋아했던 술도 이제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2, 3만원 정도로 한 달을 산답니다. 열심히 생활하는 남편을 위해서 저 역시 시장에 갈 때면 메모해서 충동구매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붕어빵 하나 사 먹지 않고 알뜰하게 가계부를 쓴 결과 그리 크지는 않지만 국민주택 아파트를 분양받아 내년 4월이면 입주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 저희 부부가 벌써 결혼 3주년을 맞는답니다. 올해의 희망인 예쁜 아이를 갖는 작은 바람이 이루어지길 기원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제 남편을 향해 화이팅을 외칩니다. 조이 스토리였습니다.